정보사회의 주요 학자와 인물들. 데이 7. 마크 포스터. 마크 포스터는 탈근대론을 이야기한 학자로, 이 마크 포스터 외에도 장 보드리아르, 폴 비릴리오, 지안니 바티모,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 로랑 바르트, 미셸 푸코 등이 탈근대론자에 해당한다. 보드리아르의 제자로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단절론에 해당하는 학자이다. 주요 저서로 생산양식 대 정보양식, 그리고 정보양식, 제2미디어의 시대 등이 있으며, 생산양식 대 정보양식에서는 정보양식은 인간이 상징기호를 통해 의미를 소통하고 주체를 구성하는 것. 다시, 정보양식은 인간이 상징기호를 통해 의미를 소통하고 주체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고, 생산관계와 생산력을 의미하는 생산양식은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는 양식을 가리킨다. 다시, 생산양식은 생산관계와 생산력을 합친 개념인데, 이 생산양식은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는 양식을 일컫는 말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사회적, 역사적 결합 양식인 것이다. 정보양식이라는 책에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얘기를 했었고, 제2미디어의 시대에서는 정보 사관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산, 노동중심 생산양식 시대에서 정보, 소비중심 정보양식 시대로 변화한다. 다시, 생산, 노동중심 생산양식 시대에서 정보, 소비중심 정보양식 시대로 변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상징적 교환에 기초한 변동모형. 상징적 교환에 기초한 변동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정보사관론은 이니스 역시 얘기한 것인데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구술 시기, 문자 교환 시기, 전자 매개 시기로 이렇게 세 가지로 시기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구술 시기는 대면 상호작용을 하는 시기로, 기호는 고착된 생활 방식에 상응하는 것. 다시, 기호는 고착된 생활 방식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자 교환 시기에서는 기호는 제현적인 것이고, 자아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개인적 책임이 강조된다 라고 했다. 다시, 문자 교환 시기는 기호는 제현적이며 자아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개인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으로 봤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자 매개의 시기는 기호는 정보의 모사의 문제이며 비제현적이라 했다. 다시, 기호는 정보의 모사의 문제이며 비제현적인 시기가 전자 매개의 시기인데, 자아는 끊임없는 불안정 속에 탈중심화되고 분산되고 다중적인 것이 되며 다중적 자아 형성의 지속적 과정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휩쓸린다. 그 이유는 주어진 대상을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라 기표, signifier, 기표의 흐름이 이 전자 매개 시기의 주요 특징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다시, 전자 매개의 시기는 정보의 모사의 문제, 그리고 기호는 비제현적이라고 했으며, 자아는 끊임없는 불안정 속에 탈중심화되고 분산되고 다중적인 것이 되며 다중적 자아 형성의 지속적 과정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휩쓸린다. 그 이유는 주어진 대상을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라
기표, signifier의 흐름이 전자 매개 시기의 주요 특징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기표라는 것이 있는데, 기표는 signifier를 가리키고 사전상 one that signifies 가리키는 것 이런 뜻이고, a symbol, sound or image such as a word that represent an underlying concept or meaning. 그 기저에 있는 개념들이나 의미들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말과 같은 한마디 단어, 말과 같은 어떤 심볼, 상징이나 소리 혹은 이미지를 가리키는데, 폐쇄적 상징 질서 안에 있는 무의미한 물질적 요소로, 언어학과 달리 정신 분석에서는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주체를 구성하고 재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표이다. 이 기표는 실제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의 정신적 이미지, 소실의 경우는 이 소리의 정신적 이미지라고 보았고, 기의, signified, 기의, 그 의미, 기의를 의미하는 청각 이미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기표라는 것은 기의를 의미하는 청각 이미지, 그리고 소실은 실제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정신적 이미지를 기표라고 했다. 마크 포스터는 진리 체제에 대한 탈근대주의의 저항에 대해 얘기를 했고, 네티즌이 시티즌을 대체한다라고 봤다. 다중 정체성에 대해 얘기를 했고, 이 다중 정체성에서는 전자적으로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다중적, 분산적, 탈중심적 주체가 출현한다고 했다. 슈퍼파노티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일상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것, 막루나 감시자 없는 감시체제를 가리킨다. 자, 마크 포스터의 슈퍼파노티콘, 일상생활 속 노출, 막루나 감시자가 없는 감시체제. 그 비교할 개념으로 시노티콘이 있는데, 매티슨이 한 이야기로 역감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미셸 푸코의 정보 파노티콘 혹은 정보 감옥 이런 개념도 있고, 그 바우만의 탈원형 감옥, 이 바우만이 얘기한 탈원형 감옥은 나무라기보다는 잡초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이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을 창시했다. 참고로 이 소셜미디어의 등장을 예고한 사람은 크리스 쉬플리가 되겠다. 마샬 맥루한, 기술 결정론. 마샬 맥루한은 이니스의 제자로 주요 저서로 미디어의 이해, 지구촌, 글로벌 블레이즈, 구텐베르크 은하, 지구촌의 전쟁과 평화, 교실로서의 도시, 미디어는 메시지, 이런 책들을 저수했는데, 미디어에 의해서는 미디어의 감각적 편향성을 소개하고 있다. 전자미디어는 이성적이라기보다 감성적이며 시각적이라기보다는 촉각적이다. 그리고 파편적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이다. 따라서 문자 이전의 인간형을 부활시킨다 라고 했다. 다시, 마샬 맥루한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미디어의 감각적 편향성을 소개했고, 전자미디어는 문자 이전의 인간형을 부활시킨다고 했다. 지구촌, 글로벌 빌리지 에서는 TV, 전화,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간 간의 정보가 전달된다 라고 했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시공 제약은 사라졌다 라고 했으며, 시공간 임플로전으로 강력한 시공간 압축
경험하게 된다. 다시 시공간 임플로전으로 강력한 시공간 압축을 경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책에서 통감각적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의 차이는 상대적 개념이며, 미디어는 단순 방송 매체가 아닌 인간의 특정 감각을 확장한 모든 것. 다시, 미디어라는 것은 단순한 방송 매체가 아니라 인간의 특정 감각을 확장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미디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별도로 미디어 자체가 지닌 의미가 있다 라고 했다. 자,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 뜨거운 미디어는 사진, 책, 영화, 라디오 등과 같이 이 정보량은 많은데 논리적이어서 수용자의 참여 의지가 적은 편이다. 자, 사진이나 책, 영화, 라디오 이런 것들은 정보량이 많고 논리적이어서 수용자의 참여 의지가 적다. 그래서 특정 감각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 차가운 미디어. 차가운 미디어에는 만화, 전화, TV 등이 들어가는데, 이 만화나 전화나 TV는 정보량이 적고 공감각적 감각 조건을 형성한다. 자, 정보량이 적고 공감각적 감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차가운 미디어, 만화와 전화와 TV. TV는 영상 매체가 아닌 청각적, 촉각적 매체라고 보았다. 역사 시대를 구분했는데 구어 시대, 문자 인쇄 시대, 전자 시대. 자, 맥루아는 역사 시대를 구어 시대, 문자 인쇄 시대, 전자 시대 이렇게 구분했다. 눈을 귀로 전환시키는 필수 조건은 지식이다 라고 했고, 인쇄기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왜곡시킨 미디어이다. TV는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해방시킨 미디어이다. 자, 인쇄기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왜곡시킨 미디어인데, 그에 반해서 TV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방시킨 미디어다 라고 하고 있다. TV의 확대는 국경 없는 인간 교감을 창출하고 부족화를 확장시킨다 라고 했으며, 모든 감각기관을 동시에 동원할 것을 요하는 TV세대의 인간은 능동적, 참여적, 보편주의적이다. TV세대의 인간은 능동적, 참여적, 보편주의적이다 라고 했다. 마틴 엘브라우. 마틴, 정보 의미론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 의미론자에 로작, 데프트, 바톨, 마틴, 웹스터 등이 해당한다. 정보는 의사결정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분석, 처리된 자료라고 했고, 이 마틴은 그 주요 저서로 지구시대 The Global Age가 있는데 1996년작으로 이 시대 구분을 중세적 시대, 근대적 시대, 지구적 시대, 중세, 근대, 지구 이렇게 시대 구분을 했다. 마틴 카노이, 미국의 노동경제학자로 임금 노동과 여가의 분리는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다시, 마틴 카노이는 임금 노동과 여가의 분리는 시대의 착오적인 개념이다 라고 했다. 그 다음 마시다. 정보사회론적 관점, 탈산업사회론적 관점을 이야기한 학자다. 이 정보사회론적 관점, 즉
8. 산업사회론적 관점의 학자로 마스다 이외에 톰슨, 로버트, 칼톤 앤드 루딕, 클리블랜드. 다시 정보사회론적 관점의 학자로 톰슨, 로버트, 마스다, 칼톤 앤드 루딕, 클리블랜드. 이들은 지식은 재화이자 생산요소라고 했으며 이 마스다는 자유로운 유통, 공유의 확대, 시공을 초월한 참여 기회의 확대로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라고 보았고, 시민운동에 의해 사회가 변동한다 라고 했다. 장인기업은 자발적 공동체로 물질주의적 가치는 목표 달성적 가치로 변화한다. 다시 장인기업은 자발적 공동체로 물질주의적 가치는 목표 달성적 가치로 변화한다 라고 보았다. 정보사회의 틀은 일종의 이념적 모형이라고 했다. 모리스 메를로퐁티. 프랑스, 유럽, 현대 철학의 주된 축을 이루고 있는 현상학 그리고 실존주의에 영향을 미친 철학자이다. 몸의 현상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 몸, 인지의 주체. 몸이 인지의 주체란 말이야. 현상 해설의 토대다. 몸이 현상 해설의 토대란 말이죠. 몸의 불가결한 근본성, 욕망, 욕구, 절제, 규범 이런 것들이 내면화, 내재화되어 있는 몸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의미와 무의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행동의 구조 등이 있고, 이 박사 논문으로 지각의 현상학, 다시 지각의 현상학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모리스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세계 내에서 대상을 발견하고 또한 타인과 자기를 인식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 지각 내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적 반성은 과학이 항상 전제하면서도 조명하지 못하는 지각적 의식의 원초적 신념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시 철학적 반성은 과학이 항상 전제하면서도 조명하지 못하는 지각적 의식의 원초적 신념을 형성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재발견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모리스 메를로퐁티. 지각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세계 내에서 대상을 발견하고 또한 타인과 자기를 인식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 지각 내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적 반성은 과학이 항상 전제하면서도 조명하지 못하는 지각적 의식의 원초적 신념을 형성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재발견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심리학의 경험주의적, 주지주의적 재개념을 비판함으로써 현상적 장으로서의 세계에 되돌아가야 할 필요를 말하고, 그 중심 인물을 이루는 자기의 신체에 대해 사물이라고도 관념이라고도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존재 방식을 조명했다. 자기의 신체에 대해 사물이라고도 관념이라고도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존재 방식을 조명하고 있다. 신체는 세계에 상주함으로써 습관적 층을 침전시키고 행동의 자유로운 환경을 주는 것이지만
예컨대 과거에 손이나 발을 절단한 사람이 그 상실한 부분에 아직도 통증을 느끼는 그 환각에 사로잡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습관적 신체는 물리적 실제도 아니고 또 단순한 관념으로 해소되지도 않는다. 다시, 자, 습관적 신체는 물리적 실제도 아니고 또 단순한 관념으로 해소되지도 않는다. 인간의 세계에 고유한 중후함을 부여하는 것은 해방과 예속, 진리와 오류의 가능성을 어느 것이나 나눌 수 없게 내포하고 있는 양의적인 신체의 존재이며, 지각의 해명은 여기에 조명을 비춤으로써 자유 문제만이 아니라 의미의 침전으로서의 문화나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취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인간의 세계에 고유한 중후함을 부여하는 것은 해방과 예속, 진리와 오류의 가능성을 어느 것이나 나눌 수 없게 내포하고 있는 양의적인 신체의 존재이며, 지각의 해명은 여기에 조명을 비침으로써 자유 문제만이 아니라 의미의 침전으로서의 문화나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취급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다. 막스 베버, 막시미안 칼 에밀 베버, 1864년에서 1920년 사이에 생존해 있었고, 칼 마르크스, 에밀 두르켐과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 3대 사회학자이다. 막스 베버, 칼 마르크스, 에밀 두르켐. 개신교 혹은 청교도 혹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라는 저술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경제와 사회, 직업으로서의 정치, 직업으로서의 학문, 적법한 통치의 3가지 유형 등의 저술이 있다. Iron Cage of Rationality, 합리성의 철장에 갇힌 사회. Iron Cage of Rationality, 합리성의 철창에 갇힌 사회. 특히 관료제를 읽었는데, 근대의 산물인 관료제가 가져올 극단적 합리화와 비인간화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해석학적 연구를 했다. 참고로 꽁트의 경우는 실증주의의 입장을 취했었고, 이 막스 베버는 해석학적 연구를 했다. 관찰 실험을 통한 법칙 발견, 그리고 질적, 내면, 의미, 동기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이해를 통한 의미 파악에 대해 얘기했다. 물질이 아닌 정신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 라고 했고, 지배의 3가지 유형,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혹은 합리적 지배, 이 3가지가 있는데, 전통적 지배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지배이며, 카리스마적 지배는 위압, 신비, 신화, 전설 등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 합법 혹은 합리적 지배는 선출직 지도자에서 나타나는 지배 유형이 되겠다. 다시, 막스 베버의 지배의 3가지 유형,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합법적 혹은 합리적 지배. 권위의 정당성의 근거에 따른 조직 유형으로 전통적 권위 기반, 가산적 관료제와 합법적 권위 기반, 근대적 관료제. 다시, 권위의 정당성의 근거에 따른 조직 유형을 2가지로 나누는데, 전통적 권위 기반의 가산적 관료제와 합법적 권위 기반의 근대적 관료제를 얘기했었다.